네, 조지아주가 대통령 선거 재검표 결정과 연방 상원 결선 투표 등으로 최근 미국 내에서 단연 이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의 승패와 또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등이 모두 조지아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아직도 이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조지아주가 결국 재검표를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네. 더구나 이 수작업을 한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소한 차로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가 네. 결국 재검표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지아주에서 선거 관련 업무 총 책임자죠. 브래드 레펜스퍼거 주 총무처 장관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재검표 리카운트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카운트는 기계를 통한 리카운트가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네네. 손으로 까보면서 확인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은 이번 대선 결과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검표를 하되 특히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수검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박빙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 현재 조지아에서 98%가 이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98% 개표가 완료됐는데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47만 1981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5만 7,924표를 가까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057표 정도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득표율로 환산하면 49.51%대 49.23%, 0.28%라는 아슬아슬한 차이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0.3%가 채 되지 않는 아주 박빙의 차이고요. 그리고 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주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지아주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조지아주가 직권으로,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직권으로 이렇게 리카운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브래드 레펜스퍼거 주 총무처 장관은 이번 수작업으로 개표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단순한 리카운트뿐만이 아니라 어디트, 그러니까 감사까지 겸해서 하는 그렇겠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재검표를 하게 될 것이고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패배를 인정치 않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조지아주에서 수작업 재검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개표가 확정이 되면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도 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개표가 확정되기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수검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든 걸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작업을 통해서 개표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개표 과정에서 있었는지 네, 그런 네. 것을 다 세세하게 살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사실은 이 재검표 때 규정상으로 리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투표용지를 전부 다 리카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지아주 규정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그 지역에 일정한 양의 투표용지만 가지고 샘플로 리카운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워낙 격차가 근소했고 지금 대통령 선거 승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든 투표지를 다 조사하는 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전부 다 수작업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직권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실은 그 브래드 레펜스버거 주 총무처 장관이 공화당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화당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사실 최근에 조지아주 공화당 그 연방 하원 의원들로부터 이 레펜스버거 총무처 장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이비 퍼듀, 켈리 로플러, 이 조지아주 연방상원 의원들 전부 다 공화당 소속인데 최근에 그 비정상적인 그 사례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지아 주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는데 조지아 주정부가 공화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주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됐고 심지어 이 선거 관련 총 업무를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주 총무처 장관 브래드 레펜스버거 총무처 장관에게는 사직해라. 당신이 제대로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임해라.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굉장히 강하게 공격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레펜스버거 총무처 장관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네. 조지아 선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논란이 어찌됐건 계속되고 있고 조지아주 개표가 진행되는데 표차가 더 벌어졌으면 그랬으면 뭐 리카운트라든가 이런 결정까지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데 표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줄어드는 느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직권으로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 결정을 내렸습니다. 60년대인가요? 네. 조지아 on my mind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레이 찰스가 부른 네. 노래가 상당히 좋은 노래가 있었는데 네. 그만큼 조지아주가 지금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개표도 개표지만은 지금 상원 의원 투표 네. 이게 또 지금 아주 핫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방상원은 어느 당이 다수당 지위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양당 모두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거는 이제 조지아주 2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연방상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데 일단은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제였죠. AP통신이 엘라스카 개표에서 댄 설리번 공화당 연방상원이 이겼죠. 엘그로스 네. 민주당 후보를 물리쳤다고 보도했어요. 근데 이게 또 개표는 7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좀 성급한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14만 9,600여 표를 얻어서 9만 7,600여 표를 얻는데 그친 엘그로스 민주당 후보보다 무려 5만 2천여 표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에서 57.5%와 37.5% 20%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25%의 개표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 추세를 보면 도저히 뒤집힐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고 또 알래스카라는 주 자체가 워낙에 공화당 텃밭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건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AP가 승리를 선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알래스카까지도 한 알 더 차지했고 또 그 전날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캘 커닝햄 후보가 승복을 했죠. 그래서 좀 최근 어제 그제 2석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48대 48 동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50대 48이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46석인데 무소속 2석은 이제 친민주당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50대 48. 그러니까 남아있는 연방상원 선거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조지아주에 이제 2개 선거밖에 없는데 이 조지아주는 아시다시피 결선 투표제예요. 그래서 50% 이상,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이지만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2개 연방상원 선거 모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 열리는 그런 이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50대 48인데 공화당은 2개 중에 하나만 가져가도 51석이 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다수당이 되고요. 민주당은 2개를 다 가져가면 50대 48에서 50대 50 동률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방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 부를 정도로 민주당이 거의 가져가는 게 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이제 부통령이 된다고 본다면 연방상원 의석수는 50대 50이지만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동수일 때는 캐스팅 보트를 지기 때문에 결국은 51대 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조지아를 아주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화당은 뭐 물론 유리한 입장이지만은 민주당도 완전히 지금 넘어갔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예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조지아에서 지금 2개의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하나는 데이비 퍼듀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과 존 어소프 민주당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이건 양자 대결입니다. 이건 물론 무소속 후보가 하나 있긴 한데요. 현재 98% 개표에서 245만 8천여 표, 237만 2천여 표, 약 8만 6천여 표 차이로 데이비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이 앞서고 있고 득표율은 49.7% 대 48% 그래서 한 1.7%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결선 투표 가도 지금과 비슷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데이비 퍼듀 또 현역 상원의원이고 하니까
약간은 공화당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연방상원의원 선거는 이 재보궐선거죠. 민주당의 라파엘 워낙 후보가 161만 5천여 표를 얻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켈리 로플러 현 연방상원의원이 127만 1천여 표, 그래서 34만 4천여 표 차이로 상당한 정도로 라파엘 워낙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다만 여기는 재보궐선거에서 한 후보가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아하.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1위 후보가 32.9% 득표, 2위 후보가 25.9%. 아하. 그러니까 50%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예,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결국 결선 투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7%포인트 큰 차이로 라파엘 워낙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것 같은데 문제는 20명 정도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도 많이 있고 지금 민주당 후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 대결이 되면 그렇죠.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3위가 97만 8,900여 표를 얻고 있는 공화당의 더 콜린스 후보인데 이 사람이 지금 19.9% 득표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결선 투표에서. 그럼 이 사람을 지지하는 표가 뭐 상식적으로 켈리 로플러 공화당 후보에게 간다고 볼 때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2위와 3위가 합쳐지게 되는데 그러면 224만 8천여 표가 되면서 라파엘 워낙 민주당 후보의 161만 5천여 표보다 무려 83만 3천여 표를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하고 물론 민주당 후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주당 후보들 표를 합치면 한 70여만 표 정도가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라파엘 워낙 후보의 161만여 표에 70만여 표를 합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의 13만여 표 정도가 뒤지는 상황이 되고요. 또 공화당에서도 나머지 후보 중에서 합치면 한 17만여 표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3만여 표 차인데 여기에 공화당 다른 또 군소 후보들 17만여 표 오니까 합치면 한 30만여 표. 그러니까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30만여 표 그렇죠. 정도가 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두 석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한 석만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공화당이 유리한데 그러나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 없는 게요. 특정한 그러니까 20명이 나온 재보궐선거에서 굳이 여러 명의 공화당 후보 중에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아니라 적은 표를 얻는 후보를 지지하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어젠가요?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서 누구 지지하겠느냐. 근데 두 개가 다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산수식 계산으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요. 네. 조지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물어봤을 때 오차범위 내였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공화당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원까지 다수당이 되면은 네.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공화당은 야 이거 상원까지 뺏기면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것만은 우리가 민주당과 대등한 관계로 가려면은 이 상원만큼은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이게 뭐 두 당이 양당이 지금 뭐 결승적인 그런 싸움을 벌이겠네요. 맞아요. 두 당 모두 지금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 바이든 지금 후보가 당선인으로 불리면서 거의 지금 승리 문턱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피셜한 발표만 남았으니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좀 대세가 기울어진 느낌이고 그렇게 볼 때 백악관을 탈환하는 거는 거의 유력해 보이고 연방하원은 뭐 비록 공화당과 격차는 줄었지만 다수당 지위는 뭐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원까지 가져가게 되면 좀 생각보다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뭐 블루 웨이브가 강하게 이렇게 대세로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대통령을 가져가도 연방 상원 중에 하나라도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8년 또 트럼프 대통령 4년간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근소하게나마 상원 하원을 다 지배하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됐을 때 4년 임기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연방 상원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책 펼치고 그래야 또 2년 후 4년 후 선거에서 더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미셸 오바마 여사, 앤드류 양 전 대선 후보 등 스타들을 총 지금 조지아에 집결시켜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백악관도 뺏기게 생겼고 연방하원도 격차를 좁히긴 했지만 다수당 놓쳤는데 연방상원까지 놓치면 공화당 입장도 앞으로 최소한 2년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원은 디펜스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조지아주가 이제 좌파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그것을 막아줄 최후의 지금 보루가 되고 있다. 조지아주가 이 보수의 보루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조지아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공화당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린지 그레엄 연방상원 법사위원장, 케빈 메카시 연방하원 원내대표, 이 지도부가 총집결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디펜스 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7,1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표를 그렇죠,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 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조지아주 네, 네. 연방상원. 그래서 공화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지금 디펜스 해주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조 바이든 그 당선인이 당선인으로서 행보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이면 그건 역효과, 역풍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네가 어차피 다 이긴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지아주에서 연방상원 그 결선 투표에서 악영향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는 아니고 수위 조절하면서 공격을 하는 느낌. 그런 걸 보면 이 조지아주 연방상원 그 결선 투표 이 두 개가 굉장히 지금 그 전국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것과 격전의 선거가 맞물려 있는데요. 아무튼 조지아주가 내릴 선택,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관심이 조지아주에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많죠. 계신데 네. 내 한 표가 이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네요. 하죠. 뭐 애틀란타라든가 네. 한인들 많이 계신데요. 아무튼 그 우리 한인들 선택이 어쩌면 미국의 미래를 또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